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부패 50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HC 대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먼저 울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현재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김판곤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휴식기 동안 팀을 개편하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시즌 중반에 부임을 했으며 변수가 많은 울산입니다. 하지만 대구를 상대로 매우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야구, 아라비제 등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현재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결과에서는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한 후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기동성으로 인해서 세징야 선수의 공격을 좀 극대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삼성 mid필더 이찬동을 영입하면서 바로 기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대구라는 점에서 카이오와 함께 반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체급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구가 울산을 상대로 매우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큰 반전을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안산 대 그리고 부천의 경기입니다. 먼저 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은 현재 리그 13위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감독 공백이 있는 팀입니다. 송경석 감독 대행이 다음 경기까지 이 팀을 이끌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팀인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주축이었던 노경호가 떠나면서 다시 어려워진 안산입니다. 그나마 직전 리그 1위 안양을 잡았다는 점은 큰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천입니다. 현재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전방의 루페타와 그리고 공격을 이끄는 바사니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팀을 중위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바사니는 득점과 도움을 합쳐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핵심 공격수 중 하나입니다. 최근 수원 삼성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때 부천이 슈팅은 많이 가져가도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바사니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천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산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아쉬움과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감독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부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천전 이후로 새로운 감독을 부임한다는 얘기가 있기에 선수들 동기부여는 대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무승부도 같이 한번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산의 무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현재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 4연승, 원정에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매우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름에 남태희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도 생겼습니다. 제주가 공격 조절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고 김업범 감독은 이를 매우 원했습니다. 다만 이적 시장 막판 연재훈 선수가 빠진 부분은 아쉬운데요. 빌드업에서부터 빠른 발까지 매우 좋은 선수를 놓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현재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영근 감독이 부임하고 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영근 감독은 인천의 수석 코치 출신이며 2022년 아침 핵심 코치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의 영입은 없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청성은이 빠지긴 했으나 무고사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르소가 개인 훈련에서 복귀를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경기에 투입되는 몸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주가 홈에서 매우 막강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남태희의 영입은 매우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도 능력 있는 감독이 왔다는 점과 감독 버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무승부도 같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수원F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원FC는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강주를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돌풍의 팀 중 하나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 핵심 공수가 빠졌다는 점은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승호와 권경원이 빠졌다는 점에서 빠졌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이 빠진 라인업을 그대로 사용해봤는데 답답한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대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리그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6월 22일 이후로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퀄리티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황선홍 감독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공격 전술을 짜는데 어려운 감독으로 평가받는 황선홍 감독인데 이 공격진의 퀄리티는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성훈 선수부터 해가지고 박정희, 켈빈, 김영욱 등 이제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전의 주세종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 영입된 밥신이 옆자리를 채우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수들의 퀄리티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그래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은 대전이며 직접 맞대결에서도 수원FC는 이승우 선수 없이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수원FC의 승패가 갈릴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 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입니다. 먼저 서울 이랜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이며 공격 전술을 잘 짜는 김도균 감독인 만큼 리그에서 47골,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원시원한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변경준, 카즈키, 브루노실바 등 공격 쪽의 힘이 매우 막강하고 선수들의 합도 매우 잘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1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은 조성환 감독이 여름에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부임하면서 주춤했던 분위기에서 일단 탈출하긴 했으나 직전 경기 청주에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부족했던 풀백 자원들 김윤성 그리고 강준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또한 전방에 은라파와 이준호를 영입하면서 공격 쪽의 퀄리티도 높였는데요. 기존의 라마스와 합을 잘 맞춘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조성환 감독은 수비에 중심을 두는 감독이기에 휴식기 동안 수비에 대한 큰 집중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김도균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공격 쪽의 파괴력은 충분히 뚫어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마 승패가 갈릴 경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랜드가 수비가 약하다는 점에서 이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 자원들이 영입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부산 쪽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경기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산프히로 대 세로스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산프히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도쿄베르디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산프히로입니다. 상대 역습 패턴에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승리를 거둔 산프히로입니다. 공수 양면으로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산프히로인데요. 특히 득점력에서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퍼져있는 득점력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로스 오사카입니다. 지난 경기 마시사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세로스 오사카입니다. 팀의 주포 레오가 완전히 읽혀버렸습니다. 최근 오사카를 상대로 하는 팀들은 대부분 다 레오 선수만 막습니다. 레오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오사카인데요. 시즌 내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예상외로 레오가 꽤 오랫동안 잘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득점 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산프히로가 매우 유리한 경기입니다. 또한 레오 선수를 막아버리는 전술이 이제 매우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산프히로의 선수들이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체급상 산프히로가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산프히로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가시와대 그리고 간바오사카의 경기인데요. 지난 경기 가와사키를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한 가시와입니다. 운이 따르지 않은 경기로 보여졌지만 초반 상대 실수로 완전 놓치는 장면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가시와는 직접 우라와의 경기가 예상되었었는데요. 펼쳐지기로 했었는데요. 내우가 매우 심해서 경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가시와는 찬스를 꽤 잘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당 유효슈팅이 리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라인을 높여 상대 공격 공간에서 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간바 오사카입니다. 지난 경기 FC 도쿄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간바 오사카입니다. 수비의 강점이 있는 오사카가 도쿄를 상대로 꽤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도쿄가 역습을 가져가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간바 오사카가 오랜만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매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점에서는 수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답답한 공격력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했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득점이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꽤나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팀의 선수들의 퀄리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바가 휴식기 동안 공격적인 패턴을 잘 준비한 것이 직전 경기에서 잘 보였습니다. 가시아가 공격이 좋다고 해도 간바가 충분히 잘 막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가시아의 패배로 예상해 봅니다.